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어서 그 윈도우즈에 대한 그 뒷부분의 주요 또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2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좀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이제 그 운영 체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메뉴가 좀 달리 그 이제 원하는 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주 나오는 메뉴나 그 단축키는 그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한번 해보시라는 거,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거를 정리해서 외우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것보다 한번 해보면 이제 좀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여기 있는 모든 거를 하나씩 좀 해보고 설명을 하면 좀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좀 윈도우 10 저가 갖고 있는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윈도우 7 갖고 있는 학생은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은 이제 뭐 똑같으니까 하고자 하는 기능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어판이 어디 있냐면 지금 그 저희들이 좀 이제 아까 2교시와 다르게 얘기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선 요 관리 도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스크 정리하는 방법, 디스크라는 게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요거를 정리해 주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쇄 관리, 스풀 관리하는 거, 작업 스케줄러 관리, 뭐 컴퓨터 관리 이런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 보안과 관련돼서 그 주로 자녀 보호와 관련된 계정 관리, 그다음 파이어월 관리, 뭐 그 장치적인 보안, 가족 옵션이 그 우리 그 자녀 보호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설명을 여기도 하고 있는 게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은 아까 2교시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윈도우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 제어판, 그 다음에 윈도우 접근성, 요 화상 키보드를 설치하는 경우 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제어판이에요. 제어판. 제어판에 지금 윈도우 10에는 어떤 메뉴들이 들어가 있냐면 보안과 관련된 거, 사용자 계정 설정. 아까 그 앞에서 나온 거랑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와 인터넷 설정, 뭐 이거 시계 설정하는 거, 디스플레이 설정, 하드웨어 설정,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주로 삭제. 여러분들 설치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안 쓴다고 하면 그거를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일 딜리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눌러서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뭐 요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눌러서 뭐 오른쪽 마우스로 뭐 제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거하면서 이제 다른 파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것도 그 연결해서 수행되는 거는 조심히 이제 제거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접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시각 디스플레이, 요거는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지만 보통은 여기 윈도우 10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오른쪽 마우스에 가보면 디스플레이와 개인 설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뭐 배경색 그 윈도우, 그 다음에 뭐 그 잠금 화면, 그 다음에 뭐 테마, 이거 사진을 여기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글꼴 설정은 이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글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인 글꼴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오시면 되고. 시작과 관련된 여기 있죠. 여기 시작과 관련된 그
관련된 거, 그 화면에 뭐 타일 표시할래, 앱을 표시할래, 자주 쓰는 거, 뭐 앱을 표시할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해보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제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 설정과 그 개인 설정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여기 있고 개인 설정은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요 개인 설정은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작업 표시들도 이제 뭐 관련된 것들 할 수가 있고 밑에 이 작업 표시들 있죠. 그다음에 뭐 시작 메뉴와 관련된 거, 글꼴 설정 관련된 거. 요게 이제 그 개인 설정이고 디스플레이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화면에 그 설정하는 것들 있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뭐 그 해상도 요게 이제 픽셀 단위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1920 가로 세로 1080 픽셀 픽처 엘리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 설정과 관련된 거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아래서 뭐 이걸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원 주로 쓰는 게 배터리 뭐 멀티태스킹 아까 선점형 멀티태스크를 여기서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공유 원격 데스크탑 이 정보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윈도우 정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어판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이 시스템의 보안 있죠. 이제 보안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 여러분들은 뭐 보통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설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 가지고 쓰기 때문에 뭐 바꿀 일은 거의 없지만, 그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 프로그램의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설정과 관련돼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어디 있다라는 정도 좀 아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된다. 그죠? 장치 관리자는 상당히 이제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설치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정, 마우스 키보드에 대한 설정도 이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윈도우즈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성에 관련된 그 설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보시고 뭐 키보드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거의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를 이제 뭐 설정을 하는 거는 많지가 않죠. 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찾아서 뭐 설정이 바뀐 게 있나 라고 이제 찾아보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이거를 저희들이 뭐 설정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보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계정을 설정해서 자녀가 계정이 로그인했을 때 이제 몇 시간 이하로 쓰게 한다든지 뭐 유해한 사이트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글꼴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인 글꼴 외에도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C 밑에 윈도우즈 폰트라는 폴더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C 윈도우즈 파일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은데, 그렇죠? 요게 이제 그 파일이 하나 잘못되면 기능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하드웨어가 자동 인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추가하거나 뭐 제거하는 필요는 없어졌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프린터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스풀 기능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스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출력을 하고자 할 때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 그렇죠? 그래서 스풀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걸 좀 알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프린터는 여기 보면은 그 하드웨어에 가보면 있죠. 장치 및 프린터에 가보면 이제 내 컴퓨터와 연결돼서 사용했었던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USB가 이제 무선 마우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프린터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린터를 이제 드라이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올라오는데, 드라이버는 이제 삼성이면 삼성 홈페이지 가면 요 모델명을 치면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요 속성이라는 데를 가보면 요 프린터에 대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공유하려고 할 때는 요 프린터 속성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프린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까 그 정보 외에도 이렇게 공유를 눌러서 공유를 선택하시면 되고, 포트도 선택할 수 있고요. 관련된 보안, 선택된 포트에 대해서 그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쓰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빨리 좀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능한 요 파일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요. 요 C 밑에 가보면은 요 윈도우즈라는 거 있죠. 운영체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기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능한 한 요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는데, 그래서 요게 시스템 32죠, 보통. 시스템 32에 가보면 컨피규레이션일 거야. 컨피규라는 게 있어요. 컨피규라는 폴더 안에 가보면 레지스터리 백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폴더와 파일들이 이런 거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게 되면 거기다가 요 사용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걸 이제 수행하고자 할 때 보다 좀 빨리 이제 수행하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요게 이제 윈도우 시스템 32 config 폴더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하고, 요거는 가능한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 파일이나 폴더든지. 어쨌든 C 밑에 요 윈도우즈 밑에 있는 그 파일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C 밑에 있죠.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되면 설치되는 건데, 여기 있는 파일들이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와 관련된 아까 폰트 있죠. 여기에 있어요. 제공해주고 있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폰트 파일들이,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레지스트라는 게 이제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리 하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 시스템의 보안 있죠, 보안. 시스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좀 가능한 한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월 이런 거, 계정보호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설정과 관련된 파일들이 여기 보면 윈도우즈 보안 이런 것들도 있고 V3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과 관련된 파이어월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 그렇죠? 방화벽과 시스템 복원, 방화벽 관련된 거. 최적화는 아까 디스크 정리 얘기하는 거. 디스크 조각 모음도 있고 정리도 있고 주기적인 백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트워크 기능은 아까 윈도우즈의 보면 시스템에 가보면 제어판에 네트워크와 기능과 관련된 설정된 것들이 여기 있어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인터넷 옵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시스템 및 보안은 여기서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TCP/IP를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뭐 카카오도 이렇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요게 설치가 돼 있어요. 운영체제에서는. 그래서 뭐 IP 주소 이런 거,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요 명령어를 핑은 요즘 이제 뭐 못 쓰게 많이 막아놔서 그런데 Alt R을 해가지고 그 윈도우 R이죠. 그죠? 요 실행창을 가지고 CMD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그 IP configuration이라는 건데요. when FIG 하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윈도우즈 IP의 DNS라든지 IP 주소가 요거예요. 버전 6를 쓰고 있죠. 그렇죠? 내 거는 버전 4는 이렇게 쓰고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 B냐 C냐 뭐 이렇게 게이트웨이 주소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레이스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 것 같은데 TRACERT 우리 학교 홈페이지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홉이라는 게 이제 뭐 객체들에서 넘나드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느 정도 가면 파이어월 때문에 이걸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IP에 해당되는 허브나 브릿지나 뭐 라우터나 이런 거 거쳐서 간다라는 겁니다. 핑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그 서버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켜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명령어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대한 얘기고요. 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기에는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었지만 해보고 애우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서 기본적으로 시간 날 때 윈도우즈를 한번 자주 좀 연습을 좀 해보고 물론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대부분 윈도우 탐색기 안에서 파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고 뭐 사용자마다 다 사용하는 메뉴라든지 기능들이 서로 다를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많이 써요. 뭐 컴퓨터의 유지보수. 일반 사용자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이제 유지보수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문제에서도 이제 나왔다시피 이렇게 뭐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간혹 나오지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주 쓰는 메뉴 밑줄 그은 거죠. 그거는 최소한 한번 해보셔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한글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시작 메뉴 있죠. 그거 시작 메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가기는 Alt ESC가 아니에요. Alt ES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거가 나오네요. 컨트롤 ESC죠. 컨트롤 ESC 또는 이제 윈도우 메뉴, 윈도우 표시가 되어 있는 키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윈도우 7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10이든 간에 시작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걸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파일들은 절대로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수행되는 것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거나 바뀌면 다른 윈도우즈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요거는 다른 얘기죠. 그죠? 레지스터리에 있는 파일은 요거 rlegid 파일. 그죠? 편집기를 수행해서 요거를 이제 수정하고자 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시스템 EADIT는 메모장과 관련된 이것도 가능한 한 이제 메모장을 선택해서 이걸 입력한 후 요 INI의 윈도우즈 파일 안에 보면 있어요. 한번 선택해서 한다.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기능이에요. 그렇죠? 시스템 EADIT 시스템의 설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요즘은 안 쓰죠. CD나 뭐 USB 메모리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죠. 이게 윈도우즈 안에 있는 파일 컴퓨터 안에 있는 것만 이제 딜리트하게 되면 휴지통에 잠깐 보관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분할되는 거 C나 D로 각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에 가면 휴지통 내에 있는 거는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로 복원해야 되는 거고 Shift 딜리트로 삭제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장되지가 않아요. Shift 딜리트 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돼서 복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포렌직 디지털 포렌직을 거쳐서 하드디스크를 복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Shift 딜리트 하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어요. 이미지 파일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복원해내고 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없애는 게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죠. 완전히 없애는 게.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가 있는 거죠. 폴더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드래그 드랍하면 이름 바꾸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름 바꾸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로 이름 바꾸기를 하거나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키를 한번 살짝 눌러주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이 정답이겠죠. 3번. 그렇죠? 이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고 1번, 1번.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윈도우즈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기능도 많이 있을 거예요. 탁과 학생들은 더더욱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두 번의 이제 강의량에 소화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버거웠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주 쓰는 거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너무 깊은 기능까지 나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능을 요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한 번씩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